638페이지입니다. 자, 3번.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 등 나오죠? 예. 요거 설명 들어야 돼요. 요것이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3년 했는데 28회 때도 나오고 29회 나오고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28회 때 그 해에 생겨가지고 출제가 되고 작년도 나오고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요즘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꾸 내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다양한 땅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사업주택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 토지를 이렇게 이제 매입합니다. 매입해요. 그럼 이제 뭐 다양한 사람들을 토지를 매수했겠죠, 그죠? 그 중에 여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땅 합시다. 요 땅이 A 거예요. 자, A 거죠. 자, A라는 사람이 등본상 A 건데 이 땅을 누가 사업 주체가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이제는 등기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사업 주체 앞으로 되어 있죠. 사업 주체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됐겠죠? 땅이니까. 그죠? 됐겠지, 그죠? 이전 등기. 건물은 아직 없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 전부 다 사업 주체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쳤단 말이죠. 알아보니까 딱 3억에. 얼마에? 3억에.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땅 주인은 따로 있는 겁니다. 얘는 등기부 등본상 이름 소유자고 실질적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가령 뭐 이렇게 B. 그래서 오래간만에 고향 내려왔는데 고향 친구한테 네가 좀 관리해라. 네 이름 앞으로 좀 등기 좀 올려놓자. 내가 부동산 많아가지고 뭐 세금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간만에 고향 내려오니까 내 땅에 벌써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고요? 이 사람이 실소유자. 뭐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인 거는 뭐 알아보는 건 쉬운 거니까 그렇게 실무 얘기는 여기 안 주는 없습니다. 실소유자야. 얘는 벌써 3억 받고 튀어. 안 보여. 이 인간이 전화도 안 받고 씹어 지금. 이 사람한테 이건 무효다. 이건 내 땅인데 네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실소유자가 나다. 라고 이전 등기가 사업자 앞으로 현재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뭘 제기해요? 자, 결국은 얘 때문에 앞으로 피 보는 사람들 누굽니까? 입주 예정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소가 돼버리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소되기 전에 말소 소송 걸었지만은 말소되기 전에 매도 청구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일단은 사용 검사 받은 이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앞으로 보존 등기가 가고 결국은 입주자한테 이전 등기는 가겠지만 대지권에 대해서는 지금 안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대지권에 분쟁 중이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대지권에 대해서는 지금 입주자한테 지금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왜? 현재 말소송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소가 돼버리면 더 어려워지니까 말소되기 전에 우리한테 좀 팔아라 하는 것이죠. 먼저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있죠. 이 사람도 소송 걸어가지고 내 걸로 다시 있는 게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박기가 목적이야. 알박기가 일종의 이 목적이죠. 이 사람한테 너 3억 줬다면서? 나 3억 그거 뭐 어떻게 받든지 받겠지만 나 3억 인정 못해. 10배나 10배. 얼마? 30억 내놔. 지금 경기도 시흥인가 지금 거기서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 지금요.
지금 8년째, 10년째인가 8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거기 때문에 만든 법률이 이것이 지금요 8년째인가 10년째 하고 있다니까, 싸우고 있다니까, 시링에. 그래서 A가 팔았는데, 야, 그 우리 종중 땅 이야기가 나타난 거예요. 따져보는 거 맞거든. 그것 때문에 좀 심각해, 지금요. 그 동네가. 그러니까 피해보는 사람은 입주의 현재잖아요, 입주자. 그래서 먼저 10배 내놔! 30원 내놔! 그러면 사업주체가 아싸, 그래, 짓게 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아, 그래? 그럼 뭐, 거절하게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나 소송 걸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실무적으로 굉장히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알박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법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소 소송을 걸었는데 입주자가 보기에 말소가 되기 전에 사용 검사 받은 이후에 야, 그러지 말고 시가로 팔아라 우리한테. 항상 시가는 뭡니까? 옛날 가지고 있던 그 토지값이 아니라 그렇지 개발된 이후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 옛날 값보다 더 줄게 그 말이야. 일단 그 말에 그러면 더 준다는 말은 3억이니까 지금은 보통 6억에서 막 비싸봤자 1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진짜 비싸봤자 6억 7억 8억 진짜 10억 안 넘어가요. 거기까지 해주겠다 계획이지. 근데 30억이니까 이게 되냐고. 이게죠. 결국은 뭐냐 항상 그래요. 매도 청구가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합의해서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로 하는 겁니다. 매도 청구 소송 걸어가지고 법원의 판결로, 법원에서 감정평가업체 다시 뭐명해가지고 다 합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판결로 사거든요. 판결로서. 그래서 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가 되면 이해될 겁니다. 1번 주택 나오죠.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토지 아시겠죠? 토지에 대한 건물은 아직 아니고요. 토지에 대해서만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 검사를 받은 이후에 건물 다 짓고 사용 검사 떨어지고 난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한마디로 실소유자에게 뭘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건물은 우리 입주자 프로는 이렇게 이전 등기를 쳤지만 대지권, 그죠?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번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이제 협의 안 되니까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 입주자가 한 1000명이면 그 중에 솔직히 법조인이 한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전체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3번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전체를 대표해서 한 거기 때문이죠. 4번에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5% 미만일 때만 가능합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죠? 지난주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그죠? 80% 이상 사용 권원 확보했다면 나머지는 매도 청구인데 특히 95% 이상 사용 권원 확보하면은 나머지는 5% 미만이잖아요. 5% 미만인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같은 맥락이에요. 5% 미만일 때만 하는 겁니다. 5% 이상 되면은 그때는 다른 방법을 할 겁니다. 그때는 매도 청구 소송 못 해요. 다른 방법을 해야 돼. 방법으로. 왜냐면은 너무 많아버리면은 그 소송 거는 비용도 그렇고, 그죠? 너무 오래 걸립니다. 5% 미만인 경우하고 5% 이상은 매도 청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겁니다.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5% 미만일 때만 하라 그 얘기죠. 매도 청구 소송은. 5번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실소유자로 인정한 날부터. 아시겠죠?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한다. 그러니까 2년 이내 하라 얘기죠. 쉽게 말하면 하라. 그러면 저를 보세요. 자, 참 사업 주체가 잘못해가지고 그죠? 지금 건물까지 주택은 등기 쳐주고 대지는 분쟁 중이고 그러니까 돈은 다 받았고 일종의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지금 신경 안 쓰는 거야. 얄미하지 그죠? 신경 안 쓰는 거야. 너도 알아서 해라 그러기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피해보고 몸단 자 누굽니까? 입주 예정자예요.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 진짜 몸에 불난 자가 우리끼리 한번 소송 걸어 해보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 비용을 사업 주체의 잘못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6번 매도 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예요. 전부 일부 아니면 전부. 심지어 뭡니까? 그 시가로 법원의 판결로 준 보상가 플러스 소송 비용, 변호사 비용 많죠, 그죠? 이 모든 비용 전부 다 사업 주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럼 행사하면 줘야 될 거 아니야? 줘야 안 줘? 나 같으면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안 줘. 그럼 어떻게 해? 또 소송 걸어야 돼. 그러면 주게 돼 있습니다. 왜? 소송 걸잖아요? 그럼 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들어간 비용도 또 다 부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법에서 이제 강제적으로 규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투기 가열을 쥐고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평생 동안 그죠? 부동산 중개 사무를 차린 다음에 진짜 내가 그만둘 때까지 유일하게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다면 아파트 부지입니다. 거의 99%가 해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파트 부지 하나 잘 이거 하잖아요. 그냥 수십억 법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못합니다. 보통 10명에서 20명까지 달라붙어요. 한 명이 못합니다. 같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열받는 거는 작업해가지고 했는데, 야, 5명인데 나는 먹자 해놓고 한 놈이, 야, 뒤에 한 명 더 있는데 또 이런 인간이 있었어. 그거 이걸 해라 하면 되는데, 파트 항 내버리면 또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해야 됩니다, 이거를. 꼭 음식에 더 먹으려고. 야, 나 도와준 사람 있는데, 2명 더 있어. 나도 있어. 그래 버리면 막 5명, 10명도 해버리고 막 또 쪼개져 가면 남는 거거든요. 과거에 저 청중거리에서 이제 거의 한 15년 됐을 겁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그분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중개인. 자격증 없는 분이에요. 옛날부터 평생 동안 진짜 복덕방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진짜 뭐 문도 잘 안 열려. 삐지직이 들어가면 할아버지 앉으세요. 이래갖고 그냥 중개 스스로 30만 원짜리 10만 원만 내고 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 잘 돼. 밖에 간판이 멋집니다. 부동산 조그맣게 공인 중개인이 써놨어요. 공인 조그맣게 공인 중개인이 써놨더라고. 뭐 법적 걸리지는 않아요, 그죠? 걸리지 않아. 원래 공인 쓰면 안 되는데 공인 중개사 그럼 걸리지. 그 중개인까지는 괜찮거든요. 뭐라 안 그래 그런 까지 뭐 신고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주택 많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파트 뭐 이렇게 중개하면은 남들보다 반도 안 받으니까 나이가 드시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이 많이 와. 야, 원래 이거 50만 원이야. 20만 원만 내고 가. 그러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는 그분 외에는 그 부동산 그 차리면 안 되거든요. 안 돼. 또 옛날 집들이 주택이 많아가지고 아파트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차릴 일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 동네에 옛날에 홈플러스 있죠? 옛날에 그 뭐야 까르푸인가요? 까르푸 시절이죠. 10몇 년 넘었잖아요. 지금 먹튀 도망갔지만 이 인간들이 그 까르푸가 들어온다는 거를 그 담당 그 직원이 그 부동산 간 겁니다. 가가지고 특정 저거 해가 보니까 한 20몇 명 정도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토지 건물 해가지고 작업해달라. 그러니까 딴 부동산은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이분은 거기에 30년, 40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집 누가 이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맡긴 그 회사에서도 이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걸 다 조사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얼마 주겠다 했겠지, 이제. 근데 이분이 동네 사람 다 모이해가지고 이 들어온단다. 평생 동안 흐지부지한 이런 집 살래? 내 보상금 내가 넉넉히 챙겨줄게. 그리고 너희들한테 내 수술 안 받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합의하자. 1년 만에 다 해결해버려. 1년 더 걸리거든요.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 수술 안 받잖아. 해가지고 다 작업해서 혼자서요. 그때 번 돈이 20억이 넘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평생 그래, 그분이. 소문났는데 평생 착하게 하는 거야. 100만 원 받을 거, 30만 원 받고 50만 원, 20만 원 받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기업에서 그냥 돈 다 준 거야. 그동안 그냥 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중개 때려친 거 아니에요. 안 때려치고 거기서 딴 동네 이사 가가지고 다시 공인 정비인 하고 있는데 지금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래돼가지고. 그래, 그렇게 착하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좋게 오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다른 데 가서도 얘기합니다. 진짜 사기치지 마라. 즉 사기성도 갖지 말아라. 옆에 부동산한테 진짜 피해 주지 말아라. 좀 덜 먹어도 양식은 해라.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그 복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뭔가 좀 더 먹으려고 그러고 막 거짓말하고 막 이래 하잖아요. 언젠가는 왕따 되고요. 언젠가 문 닫더라고요.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요 공동중개 아니면 힘들어요. 의뢰인이 이 물건 줄게 이거 해줄래? 지한테 믿는 줄 알아? 전화 다 해봐. 다 있어 부동산마다 그거. 빨리 연결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지. 내 거니까 나만 하다가 이제 와갖고 양쪽 다 먹으려 했는데 전화해보니까 팔린 지가 언제인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지. 밑보임이잖아. 저 부동산은 주지 마. 거래하지 마. 이래 소문 퍼지잖아요. 거래 안 합니다. 금방 빨라져 이것이 소문이. 근데 그 얘기 왜 나왔지? 갑자기? 자, 투기가열 지구는요, 지정권자가, 자, 여기다 합시다. 지정권자 또는 여기 자, 해제도 포함돼요. 지정 해제할 때는 누가 하냐? 국장이 하고 또 여기 시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정도 해제도 뭐 한다고요? 국장. 물론 지정하든 해제하든 항상 뭘 것입니까? 심의는 것입니다. 심의 거쳐 지정하고 심의 거쳐 해제합니다. 이럴 때 국장은 뭐요? 국장은 아까 했었죠, 그죠? 무조건 아랫사람인 시도지사 의견 듣는 건 다 똑같아. 그러니까 국장은 지정하기 전에 해제하기 전에 누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아시겠죠? 시도지사는 아랫사람인 시군구와 의견 들어야 한다. 또는 협의해야 한다. 이런 말 나오면은 무조건 틀리는 거야, 이거요. 아시겠죠? 바로 국장과 협의하는 겁니다. 요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끼리끼리, 지정권자끼리 의견 듣고 협의한다. 그렇게. 그 내용이 4번에 1번 나와 있죠, 그죠? 지정 및 해제, 국장, 시도지사. 그죠? 거기 세 번째 줄에 심의 거쳐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마지막 줄. 지정할 때 줄 겁니다.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한다면요, 이 투개월 지구는요, 얘는 지정 기간이 없습니다. 요거 간혹 가다 지문 나옵니다. 투기가를 지구 토지거래하고 하고 이건 5년 이내 범위 나오잖아요, 그죠? 투기가를 지구에서는 5년 이내 범위에서 하는 순간 틀리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지정 기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쌍가루 2번 마지막 줄 겁니다. 네 번째 줄에 국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요거는 1번, 2번, 3번은 시험 잘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자, 직전을 부터 소급하여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자, 2개월 줄 겁니다. 2개월 줄 거요.
2개월 동안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 평균 청약 적용률이 모두 줄 겁니다. 5대1 초과. 5대1 초과. 그런데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초과입니다. 초과. 국민주택이 아닌 것은 5대1 초과. 국민주택은 10대1 초과. 즉 1번은 초과했단 말은 일종의 과열, 그죠? 과열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과열된 곳. 2개월 5대1 10대1 다 같이 시작. 2개월 5대1 10대1 한 번 더 시작. 2개월 5대1 10대1 2, 5, 10 2 곱하기 5는 10 2, 5, 10 2개월 5대1 10대1. 1번은 과열 쪽이라면 2번과 3번은 위축 쪽입니다. 2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기억.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을 보다 줄 겁니다. 30% 이상 감소. 30% 이상 감소. 30%도 중요하고 감소도 중요합니다. 위축이니까 감소죠. 감소. 무슨 말이냐? 30% 이상 감소가 되면은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부족하죠.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가격이 급등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니은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실적이 직전 연도보다 급격히 감소. 근데 니은은 나온 적 없습니다. 기억은 잘 나와요. 기억. 3번에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기억. 자, 기억하고 니은 정도 나왔습니다. 디귿은 읽어주시고요. 기억.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초과로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작것들이. 니은 시도별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이하니까 이것은 설명은 똑같습니다. 이하니까 주택 공급 보조적으로 부족하니까 기존 주택들이 급등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소 이하는 위축 쪽이고 초과는 과열 쪽이고 그쪽이죠.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넘깁니다. 그리고 자 얘도 해제 절차가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가열 지구 하나 더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 절차는 세 가지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절차.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심의 거쳐서 하고요. 통과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장이나 시도보다 국장 아랫사람인 시도시군구, 시도 아랫사람인 시군구가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때 가능한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심의 거치는데 얘도 얼마요? 40일 똑같습니다. 자, 책 보시면 쌍가루 4번이 직권. 국장 시도는 투기가열 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리고 쌍가루 5번은 아까 설명했던 요겁니다. 위에 거. 그렇죠. 국장은 시도 의견, 시도는 국장과 협의 근역입니다. 5번. 6번은 자,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법은요, 재검토란 말 등장하면 전부 다 5년입니다. 몇 년? 5년. 재검토 몇 년? 5년. 투기가열 지구만 1년이에요. 다 5년. 다 5년. 투기가열 지구만 1년. 그 다음에 7번, 8번 묶으세요. 자, 7번, 8번이 요청시. 그러니까 7번에 시도, 시군구는 그죠? 마지막 줄 국장 또는 시도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8번에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서 해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결과를 요청하는 자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정 대상 지역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자, 요 지역. 이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지역보다 좀 다른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결 지구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과열 조짐이 있는 지역,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 위축되어 있는 지역, 마찬가지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 얘기죠. 이거를 과열도 아닌, 위축도 아닌 일반적인 정상적인 지역으로 한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요, 첫 번째 과열 지역이죠. 과열 지역 또는 위축된 지역을 뭐라고요? 과열되지 않는 지역으로, 위축되지 않는 지역으로 조정해보자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책 보시면 얘는 지정권자가 누구냐? 국장입니다. 누구라고요? 국장이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또한 또 심의를 거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시도 지사의 의견 듣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누굽니까? 국장이죠. 작년인가요? 이것이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로 바꿔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국장, 조정대상지역 국장, 투기할지구도 국장이지만 거기에 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국장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등이 저 밑에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지막 줄 최소한의 범위로 하라는 얘기죠. 최소한. 그때 박스 보니까 1번이 바로 뭐냐? 1번이 읽지 않겠습니다. 1번이 바로 과열 지역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 위축 지역이다. 절차. 자, 동그라미 2번. 국장은 똑같죠? 시도지사 의견 들어라. 그래서 국장은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하라. 뭐 심의 거치는 거 앞에서 했고요. 자, 그리고 책 보시면 4번. 4번이 뭐냐? 자, 절로 볼래요? 앞에 보세요. 얘도 지정 절차가, 해제. 해제 절차가 얘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지정권자의 직권으로 얘도 심의 거쳐서 통과되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한다. 똑같죠? 얘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요청을 받아서 똑같죠? 얘도 심의를 거치지만 얼마 이내에는 얘도 40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현재 우리 책에 빠졌어요. 여기 요약집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4번 보니까 바로 나오죠. 의무적이다. 국장은 필요 없다. 그러면 심의 거쳐서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5번은 뭐냐? 요청시 마지막 줄. 그죠? 시도 시군구가 지정권자인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고 동그라미 6번에다가 쭉 나와줘야 되는 건데 요겁니다. 똑같습니다. 40일 이내에 심의 거쳐서 그죠? 해제 여부를 결정이 되면 통보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투기가를 주거나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해제 절차랑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매. 전매 행위 제한. 일종의 분양권을 주로 말하는 건데, 전매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는 되팔지 말라 그 뜻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팔 수 있어요. 팔지 말라. 이것이 최대 이것이 이제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했거든요. 어떤 건 6개월짜리, 1년 6개월,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되는 그 기간 내에는 팔 수 없고 전매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전량 매매할 수 없고 지나야지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인데 자 먼저 밑에 보시면은 나오죠. 맨 밑에 쌍간 1번 세 번째 줄에 10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 지위를 뭐라고요? 전매 매매 그러니까 이거 주택 지위 그러니까 주택 지위 두 가지를요. 뭐 안 된다고요? 이제 전매하면 안 된다. 전매할 수가 없다. 이 속에는 매매할 수도 없고 또 증여할 수도 없고 또 있죠. 뭐도 안 돼요. 알선도 안 된다. 그죠? 자, 넘기세요. 자, 요거 좀. 대신 뭐 가능해요? 상속. 상속은 가능하다. 상속만 가능해요. 가능하다. 주택 안 됩니다. 집이 안 됩니다. 이럴 때 넘기시면은 642페이지 맨에 보시면은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미 달리 정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달라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요. 거기 여기 요거 주택하고 지위가 있는데 주택도 안 되고 지위도 안 되는데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줄 겁니다. 투기가열지구. 자, 투기가열지구에서는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얘는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택을 말하는 거예요. 지위. 주택 없는 겁니다. 지위 동그라미 하세요. 주택 X.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도 마찬가지죠.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죠. 예, 지위 동그라미 하시고 주택 X. 3번과 4번은 주택이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죠? 주택 동그라미 하세요. 주택 및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그러니까 주택, 저를 봐요. 그러니까 3번은 요거 주택 지위 다 있죠. 그죠? 4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있잖아요. 주택 동그라미 하시고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여기 지위만 있는 경우죠. 지위. 얘만 있는 경우 얘만. 뭐죠? 그렇죠. 투기 과열 지구하고 그다음에 그 조정 대상 지역이다. 얘는 뭐 있다고요? 지위만 있다. 주택은 없다. 시험 볼 때 시험에 주택이 있는 걸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안 돼요. 얘는 주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쌍가리 1번 전매 제한의 특례와 해당 주택의 우선 매입인데 다시 말하면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허용되는 경우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경우 먼저 위 쌍가로 1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위 1의 1, 3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바로 밑에 내용이죠. 위에 쌍가로 1번을 적용치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전매가 허용이 된다 그 얘기죠.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여기서 전매가 이제 여기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요. 현재 책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전매할 때 누구 동의 받아요? 예, 사업 책이 없잖아요, 그죠?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자의 동의가 안 떠지면 안 됩니다. 요거는 요약점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책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떤 경우냐? 1번. 자,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원. 일부가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든 세대원 모두가 이사 갑니다. 다른 특광 등등으로. 근데 특광은 하지만 특광은 안 됩니다. 네 번째 줄에. 다른 시, 군으로 가지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안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빼고 수도권으로 가는 안 됩니다. 이번에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다. 가능합니다.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해외 체류 가능해요. 그래서 팔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비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합니다. 하필 요때 이혼하는 바람에 그 주택을 줘야 돼요. 위자료 내지는 재산물을 줘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5번 됐고요. 6번에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공매될 때 낙찰자에게 이전 가능합니다. 7번에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주택의 일부 동그라미 하세요.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된 여러 가지 부동산이 있는데 절대로 전부 다 줄리만무합니다. 그죠? 일부만 주겠죠. 증여는 증여 일부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박스 위에 쌍가로 2번 그 위에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할 때 우선 매입자가 누구냐 줄 거요. 토주공 줄 거세요. 토주공이 전매가 허용될 때 토주공이 우선 매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매입자가 토주공입니다. 그런데 가로 안에 현재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방공사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아닌 경우는 무조건 토주공이고 현재 사업할 때는 그때만 사업할 때만 지방공사도 매입할 수가 있다까지 해주시고요. 자, 3번에 주택의 환매 등 보겠습니다. 전매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여튼간에 허용되는 거야 합법적이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 위반한 경우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지면 위반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입주금 너가 나한 입주금 플러스 은행이자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입주금 플러스 은행이자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매입비용 그게 매입비용 동그라미 하세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를 우리는 매입비용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에게 줄 거세요. 매수인에게 지급을 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거로 본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환매 4번에 부기등기 의무 사업주체가 위 쌍가로 1의 등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전매하지 말라고 줄거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뭐라고요?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기등기 시기가 언제냐? 주택은 똑같이 그죠? 줄 거예요.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그럼 쌍가로 7번 같은 경우는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요. 설령 나온 할지라도 이거는 뭐 외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넘겨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외우냐고. 6개월짜리, 1년짜리, 1년 6개월짜리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땡땡땡땡 10년.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나온 데도 없습니다. 낸다면은요, 틀리라고 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틀려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걸 뭐 맞으려고 그래. 언제 보느냐, 이거는요.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잠 안 올 때, 그때 보세요. 아시겠죠? 잠 안 올 때. 보는 순간, 할 겁니다.
자, 넘겼어요. 제4장 리모델링은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마지막 시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